안녕하세요. 더 드림 디자이너 고민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기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이걸 풀로 한번 해놨는데 너무 짧게만 올라가가지고 이번 시리즈는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의할 사항, 이것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서 소정의 여기 양식 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출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 대상자는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나이를 좀 봅니다. 만 65세 이하, 그리고 세대주의합니다. 올해는 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까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해 왔지만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촌 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귀농인과 제촌 비농업인 중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자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계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년 이내에만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이제 농지를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분들은 농지원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청년이다. 우리나라는 만 39세까지를 갖다 청년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영농 정책 지원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 사람들은 우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금 심사를 갖다 생략하고 우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이제 귀농인과 제촌 비농업인 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자격 요건을 갖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주 기한, 농촌 지역으로 이제 전입을 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그리고 나서는 만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주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5년까지만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죠. 대신 이제 제촌 비농임업인은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이 이주기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요. 자금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에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거주 기한을 보면 농촌 지역,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모두가 해당되고요. 대신 동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상업지구, 어, 공업지구 이렇게 농업지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농촌지구로 지정된 곳, 이거 동사무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데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다시 이제 제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상업 신청이
현재 농촌지역의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이수 실적은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제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비농업기간, 그러니까 5년, 농촌에 살고 있지만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처음에 했을 때 이후 5년까지만 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들을 잘 보고 뭐 서류 이것은 다 서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류 잘못 만들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는 최초 이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거고요. 교육이 인정되는 경우는 농식품부 등 이제 국가 지자체 주관 위탁 교육들이 다 해당되는 거고, 농업 인력 포털에 등록되고 농업 인력 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된 교육들만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료증이 인정되는 기한도 무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교육도 있지만 사이버 교육, 그다음에 농촌에서 뭐 봉사활동이나 재능 나눔에 참여했다면 50% 범위 내까지 내가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내가 만약에 100시간을 했다. 그러면 50% 하면 5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맥시멈으로 40시간까지만 인정되니까 80시간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그 다음에 농가계 학교 졸업자, 뭐 후계농업인 이런 사람들도 모두 교육시간을 갖다가 면제받게 됩니다. 대신 농가계 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만학도들 졸업 연령이 40세 이상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5년까지만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촌 비농업인 비농업 기간은 사업 신청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농농 경험 없고 다른 산업에도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영농을 하고 싶어 갖고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영농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조하십시오. 자금 지원 형태입니다. 지원액은 창업자금은 3억 원까지, 그 다음에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금은 7,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요. 주택구입 쪽은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율은 작년까지는 2%였는데 올해 0.5%포인트 다운돼서 1.5%입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금액은 이제 대출 취급 기간이 이제 대상자의 신용도, 그다음에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 평가 등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다 차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1차 대출 신청 후에 2차 대출 때도 또 그 심사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또 이제 신청액보다 이제 적어질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 취득이 금지된 부동산이라든가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창업자금은 4회에 걸쳐, 주택자금은 2회에 걸쳐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1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융자 방식은 농지 축사 등 이런 건구축물 등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록 또는 시설 이전에도 사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되고 가축을 사는 것은 뭐 상관없는데 사전 대출, 여기는 지금 사전 대출 문제를 말하고 있으니까 사전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어떤 집이 됐든지 뭐 축사됐든지 이제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사후 대출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기성구에 대해서 그거 한도는 당해 사업이 소요된 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창업 자금은 농업 자금을 활용해 갖고
사업 대상자 신용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원래 이제 농협의 대출 금리하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1.5% 저금리, 이 차이 갭을 갖다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2차 보전 사업 개념입니다. 창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분야는 이제 농업창업과 주택자금을 이제 나눠보면 농농기반이나 제조가공시설, 뭐 신축, 남의 거 사오는 거 이런 거 모두 같습니다. 경정 분야를 보면 농지를 갖다 구입한다든가, 뭐 강원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뭐 묘목 사오는 거, 다음 단연생, 그다음에 전공구입 거. 그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소형은 100% 되는데 대형 트랙터는 뭐 90마력 이상, 그다음에 이양기는 8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대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구입가의 50% 미만으로만 대출된다는 거. 그다음에 농업용 화물 자동차 경우에는 차값만 줍니다. 그냥 뭐 보험료라든가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은 개인 부담이에요. 이제 묘목, 종자, 농기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인 명으로 영농기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이제 대출이 되는데 합산 금액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축사도 다 가능한 거고요. 농촌 비즈니스 분야 쪽에서 뭐 농가 레스토랑이라든가 농촌 관광 휴양산업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되는데 농업에 반드시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경업을 해야 한다는 거요. 그다음에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이것도 뭐 대지 구입부터 다 되는데 제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신청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청 시에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이런 것들로 돼 있으면 안 되고 대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장소가 위치가 읍면 지역에 해당되어 하고 동지역인 경우에도 상업공업지역은 제외고 농업지역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사업 다른 농어촌 민박사업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걸로 뭐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 이쪽을 신청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다. 그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야 하고 주택 면적이 창고나 차고 면적보다는 넓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 예, 주거 전용 면적 에서 창고나 보일러실 이런 것들은 빠집니다. 농업 창업 자금으로 이제 농지를 갖다 구매한 분들은 거기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이번 분량은 이제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 고랑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